네, 안녕하세요. 한책TV. 오늘도 제가 새로운 작가분을 모시고 여러분 앞에 왔는데요. 오늘 모신 작가님, 짜잔! 에세이 만드는 법에 이화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동네 편집자이고요. 방금 이렇게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에세이 만드는 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서로 일하면서 가장 또 좋은 순간이 책을 읽고 이분 너무 모시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제가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유쾌하시고 방송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 업된 분위기 너무 좋네요. 작가님, 저희 독자분들께서 이제 작가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니까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문학동네에서 15년차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책을 만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세이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어요.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랄지, 그리고 걷는 사람 하정우,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의 부지런한 사람, 이런 에세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권쯤 인생에서 제가 만든 책 꼭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편 작가님을 모시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강북구 한책 주제가 다시 책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올 한 해 오히려 책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작가님, 왜 우리한테 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책은 우리 자신을 넓혀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실제로도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감정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내 몸과 마음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책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 삶의 범주를 이렇게 넓혀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책은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되게 짧잖아요. 하루도 짧고 그런데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더 오래 깊게 살게 해주는 매체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고 저는 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별명이 남양주였거든요. 남양주요? 야자 시간에 하도 책 읽어가지고 너 남양주 가서 재수한다고. 근데 어떻게 배웠나요, 실제로는? 저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우리나라 문학책 읽으면은 막 무시하고 막 왜 그러냐 그러는데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삶은 정말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오래 산다, 네. 다른 사람 인생을 본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설이 정말 또 좋고 또 에세이는 또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전달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너무 좋네요. 정말 책이라는 게. 그리고 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도 참 행복한 직업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사실 지금 덕업일치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런 독서가 또 이런 코로나 시국에 또 의미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시대의 책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올까요? 네.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은 여러 문화 매체 중에서도 혼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누구랑 같이 보러 갈 수도 있고 또 음악도 사실은 혼자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책은 정말로 누구랑 같이 책장을 넘기는 게 아니고 오로지 혼자 남아야 되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책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이지만 또 다른 사람과 삶과 연결되게 하는 게 또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좀 공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서점에서 많이 책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서관에 와서 배출하면서 또 책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저도 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다 외롭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또 작가님한테 들으니까 아니구나.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다면 저희를 더 단단하게 해줄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를 더 찾게 해주고 작가님만의 책이 있는지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에세이 전문 편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에세이들 중에서도 꼭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어요. 특히 근데 코로나 시국에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으로 알려져 있지요. 저는 바로 적겠습니다. 네,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3일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써내려가는 에세이예요. 그 자서전 중에 한 편인데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세이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못하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새삼 그것을 읽으면 많은 것이 차단되어 있는 중에도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또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는 것을 그 헬렌 켈러의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사는 게 좀 지치고 재미없고 노잼식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도 저는 헬렌 켈러의 책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있을 겁니다, 아마. 너무 이렇게 강연만 봐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작가님 책은 더 재밌습니다. 저희 도서관 2층에 있는데요. 이게 방송 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유명해져가지고 대출을 막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막 예약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저자 강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 저자 강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문학동네 편집자 이연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에세이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에세이 편집자의 고군분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오늘은 그 책과 관련해서 편집자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를 편집자의 생이라고 붙였는데요. 제 인생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이애나 애실이라는 영국의 아주 전설적인 편집자의 회고록, 출판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원제가 스탯입니다. 스탯이 뭐냐면요. 편집자가 교정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일을 하잖아요. 그 교정지에 정말 많은 교정보호들을 쓰는데요. 교정보호들을 막 썼다가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원문이 더 나은 것 같다 싶어서 취소하고 싶을 때 영미권의 편집자들은 이 스탯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편집자들은 혹시 어떤 기호를 쓰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냐면 생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다시 되살린다는 뜻이지요. 이 다이애나 애실은 자신의 편집자의 회고록을 쓰면서 이 스탯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붙였어요. 이 다이애나 애실은 정말 필립 로스, 제케루아, 보부아르 같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작가님들과 함께한 편집자인데요. 제가 이 다이애나 애실의 회고록을 한국어판으로 낸다면 저는 이 스탯이란 말을 살려가지고 편집자의 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쉽게도 이 책이 절판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어판으로는 그대로 두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생이라는 말에 편집자의 고민과 일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편집자는 굉장히 수많은 선택을 내리고요. 또 고민을 하고 그걸 다시 되짚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그 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만든 책들을 예시로 들면서 그 순간들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명함입니다. 문학동네 명함이, 공식 명함이 좀 안 예뻐서 제가 사비로 파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팔찌형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김훈 작가님, 김용택 작가님, 성석재 작가님 같은 분들의 에세이, 문인분들의 에세이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사가 김이나 작가님, 배우 하정우 작가님 같은 명사들의 에세이를 편집하기도 했어요. 그와 동시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같은 외서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다양한 분들의 책을 만들면서 겪고, 보고, 또 체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이나마 좀 들려드릴게요. 이 명함의 표지는 이러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써갖고 다니는데요. 그들에게 행운을,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노력한 만큼의 성공을,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며 보호할 수 있기를. 이 말은 일본 만화인데요. 중세를 찍자
편집자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출판 편집자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인데요. 거기 나오는 대사예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함에까지 써갖고 다닐 정도인데요. 대체로 이 명함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그들을 일단은 작가로 떠올리십니다. 물론 작가님들의 그 노고가 보답받기를 저는 가장 먼저 원하긴 하지만요. 여기에 포함되는 그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디자이너, 마케터, 그리고 서점인, 그리고 저를 여기에 초대해주신 도서관 사서님들처럼 제가 만든 책을 소개해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노력이 모두 보답받기를 바라면서 저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명함에 써갖고 다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중세를 찍자. 혹시 편집자나 아니면 책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어떤 입문서나 학술서나 편집에 대한 많은 두꺼운 책들보다 이 만화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책 만드는 즐거움과 책 만드는 기쁨과 눈물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이 만화에서 출판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말이 바로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가 뭐냐면은 초판으로 한 몇천 부를 찍잖아요. 그 다음에 그 책이 다 팔리면 또 찍는데 그것을 중세라고 해요. 이 중세는 출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도 글을 쓰신 대가로 이제 인세를 저희가 드려야 되고요. 인세를 많이 들여서 다음 책을 쓰시게 하려면 중세를 꼭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출판 노동자들도 책이 많이 팔려야 더 막 좋은 대가를 받겠죠. 그리고 독자님들도 자신이 읽은 책이 너무 조금 팔리는 것보다는 더 널리 알려지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찍어야 출판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면 중세를 찍기 위해서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이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상당한 연식을 가지고 계신 분일 텐데요. 이 드라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김희애 배우님이 이렇게 빨간 펜을 쥐고서 이렇게 콜록콜록하고 있지요. 저도 사실 출판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편집자는 이런 인물인 줄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교정지를 펼쳐놓고 쾌쾌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며 교정지를 보는 이미지가 편집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해는 출판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편집자는 이를테면 오탈자 잡는 책상 물림이 아니라요. 물론 교정 교열 일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부였어요. 편집자는 일종의 출판 현장직입니다. 책이 태어날 때부터 독자들에게 가는 그 모든 과정에까지 모두 참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해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편집자를 북 디렉터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편집자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고를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책의 물성을 막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아니죠. 서점에 나가서 책을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편집자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책의 한 두 번째 페이지 정도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판권면이라고 합니다. 이 면은 영화로 따지면은 엔딩 크레디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면인데요. 이렇게 지은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책의 데이터를 모두 완성하면 종이를 발주하고 인쇄소에서 이것을 직접 제작하는 제작자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군데군데에서 편집자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편집자는 책이 태어나는 이 씨앗을 처음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획한 책들인데요. 첫 번째로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이 보이지요. 책을 기획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기획할 수도 있지만 저는 대중문화나 TV에 대한 관심사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중문화는 정말 파워풀하잖아요. 책은
정말 열심히 이제 저희가 알리려고 해도 사실은 몇만 부 나가면 저희는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대중가요나 영화, 대중문화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이나 작가님의 작사 이야기를 다룬 김이나의 작사법은 저의 그런 관심사에서 비롯된 책이었고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책의 서점에 가면 그리고 또 도서관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장르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저는 에세이 논픽션을 주로 만드는 편집자인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논픽션인데 픽션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실제인데 소설이라고? 그런 뉴스를 보고서 찾아봤더니 이 알렉시에비치라는 분은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실제로 참전한 여성들 약 200여 명을 인터뷰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문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장대한 대하소설처럼 여성들의 목소리가 흘러갑니다. 문학 이상의 문학이고 소설을 넘어서는 감동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것은 제가 예측하진 못했는데 책을 내고서 얼마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SNS도 많이 기획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 SNS에서 직장인들의 서름을 담은 사파들을 많이 그렸던 그림왕 양치기라는 분이었는데요. 저희 책에서도 이제 제가 만든 책에서도 사파 작업을 하다가 이 사파가 너무 화제가 되니까 이분의 단독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양병수 작가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획의 씨가 뿌려지면 원고가 나오고 교정 교열 작업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편집자는 그냥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큰 틀거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제목을 중간에 고치거나 지은 작품들인데요. 처음에 라면을 끓이면은 사실은 이전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가제가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뭐가 더 좋으신가요? 살아온 날들의 기억으로 정했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훈 선생님은 굉장히 일상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쓰시는 산문가잖아요. 그리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아주 삶에 와닿는 구체적인 문장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살아온 날들의 기억이 저한테 썩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훈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면서 제 제목에 대한 고민도 토로하고 그냥 선생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편집 작업 중에 나누고 있던 중에 이제 찌개에 라면 사리를 뽀개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라면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이 너무 좋아요 라고 했더니 김훈 선생님께서 그럼 제목을 라면을 끓이며로라 할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순간 저는 이거다 싶었죠.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고 뭔가 복잡한 말도 없지만 또 일종의 그렇다고 너무 친숙해서 지루한 느낌이 없는 게 김훈 선생님의 라면을 끓이며 라는 것이 저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역시나 이 책은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때로는 작가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는 이슬아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이에요. 이것은 이슬아 작가님께서 처음에 다정한 날들이라는 제목을 추천을 하셨었는데요. 이슬아 작가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그 톡톡 튀는 작가의 첫 데뷔작으로 다정한 날들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하고 막 논의를 하던 중에 이것이 모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특별한 모녀 사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던 중에 제목을 남자친구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죠? 남자친구가 아니고 난자친구입니다. 엄마와 딸은 난자를 이제 공유한 사이이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하자 하니 이슬아 작가님의 독자층들은 대부분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많거든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난자친구라고 써 있는 거를 이렇게 펴고서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마치 저희가 쾌변 요구르트를 아침에 먹으면서 쾌감을 느끼지만 전철에서 쾌변 요구르트를 먹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책의 제목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제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이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의 이전 제목은 잘못된 일은 없다라는 가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판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은 제목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못과 없다라는 부정어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책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정우 작가님도 뭔가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형태의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하정우 작가님하고 미팅하는 와중에 하정우 작가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 걷는 사람들은 이란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저는 눕는 사람으로서 저는 눕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장형에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빼고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책에 담긴 이 걷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또 하정우라는 브랜드 네임이 된 작가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성공했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책을 만들면서는 작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묻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슬아 작가님하고 제가 처음 만났던 날 왼쪽에 이슬아 작가님이 저한테 그려주셨던 그림이에요. 그때는 작가와 편집자로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술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슬아 작가님께 그만 만취를 한 나머지 이슬아 작가님께 제 그림 그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슬아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그때 종이도 없는 와중에 이게 종이 봉투에 이렇게 그려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왜 벌거벗고서 책을 보고 있어요? 하고 막 깔깔깔 웃었더니 이슬아 작가님께서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사람의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여쭤봤죠. 그것은 이슬아 작가님께서 예전에 누드 모델로 일을 하셨기 때문이래요. 누드 모델로 서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고요.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이 책이, 이 그림 한 장이 시작이 돼서 사실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는 이슬아 작가님의 노동연대기이자 엄마와 딸 사이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책을 내면서 이슬아 작가님께서 제게 써주셨던 편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있는, 편지이기도 한데요. 이 편지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요. 책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고 어떻게 공감하는지가 담긴 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쇄소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지와 의지가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로구나. 편집자님과 책을 만들며 여름, 가을을 보냈어요. 저보다 더 열렬히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영혼을 힘껏 써서 일하시는 편집자님 옆모습을 지켜본 두 계절이기도 했어요. 이렇게나 치열하고 친절하고 꼼꼼한 분과 첫 책을 작업해서 행운이라고 자주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 와중에도 태어났다는 게 좋다고 느꼈어요. 태어나서 이 모든 걸 겪을 수 있다는 게 벅차고 조금 슬프고 많이 감사했어요. 네. 책에는 작가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해요. 그 삶을 공유하면서 작가와 편집자들은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찐한 관계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도 좋은 책을 만드는 순간에 참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집자로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내가 편집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을 작가님들을 직접 만난다는 점일 텐데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작업하면서 뭔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밀을 지켜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하정우 작가님 책이 나오고 제가 친구한테 되게 다급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하정우 작가님하고 제 사진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가 뭐 일하는 장면이긴 하겠지만 원하시지 않는 어떤 사진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서 어떤 사진인지 빨리 보내라고 했더니 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이러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뒤쪽에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저입니다. 이 사진은 하정우 작가님의 기자 간담회 때 사진이에요. 뒤에 남모르는 사람이 걸려있으니까 기자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블러 처리를 해주신 건데요. 이때 책을 내고 작가로서 이제 기자간담회에 들어서시는 하정우 작가님이신데, 저는 아마 이 블러 처리된 것 뒤에서 되게 환하게 웃고 있었을 거예요. 되게 기쁜 순간이었는데요. 편집자는 저는 이런 존재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저희는 책 표지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을 거는 것도 아니고요, 책 판권에 이렇게 소확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지만 작가의 기쁜 순간에, 그리고 책이 완성된 순간에 이렇게 뒤에서 항상 함께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김훈 선생님의 작업실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훈 선생님은 지금도 육필로 원고지에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지요. 선생님께서 글을 쓰시면 저는 그 원고지를 받아다가 제가 타이핑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타이핑하는 작업이 되게 귀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김훈 선생님의 육필 원고를 보면요, 저는 처음에는 김훈 선생님 같은 대가면은 막 일필 위주로 써내려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무수한 지우개 질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면 지금 이 사진 속에서 김훈 선생님이 이렇게 지우개 산을 쓸어내고 계신 장면인데요. 김훈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빼고 더하면서 그렇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육필 원고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저만 보는 것이지요. 아주 행복하고 귀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희 세대 때가 되면 육필 원고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도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제가 김훈 선생님의 마지막 이 육필 원고 편집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작가님들이 원고를 쓰시는 방법도 되게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할머니가 돼서 할머니 편집자가 되어서도 이 육필 원고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이나 신기함과 감동 같은 거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자는 책이 알려지는 마케팅 작업에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요. 편집자랑 마케터랑 사실은 엄청 많이 싸운 거네요. 서로 편집자는 이 책 진짜 잘 나간다라고 하고, 마케터들은 시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초판을 찍어 놓으면 악성 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또 마케터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도 편집자랑 마케터랑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편집자가 사자우를 터뜨리지요. 이 책 읽어봐, 원고 다 읽었어! 읽으면 생각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가보니 왼쪽이 마케터인데요. 책을 읽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오른쪽 편집장의 의기양양한 표정이 보이십니까? 좋은 작품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마케터와 호흡을 맞춰서 책을 알리는 과정,
저는 책의 활용점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것도 중세를 찍자의 대사인데요. 재미있는 책이 반드시 팔린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움직이는 영업, 협조적인 담당 편집자, 작품을 사랑하고 밀어주는 서점 직원들, 이 3자가 제대로 손을 잡으면 작품의 운명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대사가 나오지요. 저희도 그래서 재밌는 마케팅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책은 아주 많은 직장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책인데요.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야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야근 수당 잘 챙겨받고 계신가요? 네, 아닌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서름을 담아낸 빈티지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었어요. 앞에는 회사 문에 거는 앞면에는, 바깥에서 보이는 앞면에는 아주 성실한 직장인의 표를 걸고요. 뒷면에는 우리의 속마음을 담는 포스터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충성을, 고객에게는 최선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퇴사하면 나도 고객, 두고 보자 회사 새끼. 그리고 앞면에 열심히 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사장이 차 바꾸겠지. 이런 표어들을 썼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마케터들이 컨펌은 제가 문학동네 사장님께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덜덜 떨면서 들어갔더니 저희 문학동네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차 안 바꿀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어를 쓰는 거를 저희 문학동네 사장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요. 기꺼이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실업증입니다. 일하기 실업증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의 사파가 인기를 끌면서 실업증입니다. 일하기 실업증이라는 책을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케팅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업증입니다. 일하기 실업증인데 이것도 회사에서 보면은 상사가 저 뺀질거리는 놈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까. 집에서 숨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디 내보일 수 없는 책, 혹은 내 인스타에 올리기 약간 망설여지는 책이라는 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라고, 얘기들을 나누다가, 그러면은 회사용 페이크 북커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회사에서만 씌우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싶어증입니다. 일하고 싶어증이라는 북커버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가짜 표지였어요. 저희가 책을 주면서 가짜 표지를 하나 더 끼워준 것이지요.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행복해지는 기적의 에세이. 갑자기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진다고요? 회사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이런 뭔가 믿을 수 없는 표현들이 써있죠. 그리고 표지에는 성과 달성, 성장하는 사원, 자발적 야근, 사장님 짱! 막 이런 문구들이 써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페이크 북커버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 페이크 북커버가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만든 지가 한 4년쯤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심지어 이 페이크 북커버 어떻게 구하느냐는 문의가 사무실 전화로 오더군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여러분께 보내기까지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해야 눈에 띌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집자의 일이고 출판인의 일인데요. 제가 편집자의 책들 가운데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닫으려고 해요. 편집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편집자의 길을 오래 걸어오는 동안 나는 늘 뭔가에 매료되었고 때때로 영감을 받고 매우 기뻐했으며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태를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건대 편집자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대학에서 무수히 많은 각양각색의 주제들을 쉴 새 없이 공부하는 쉴 틈 없이
또다시 자극을 받는 학생에 견줄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편집자로 일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또 너무나 희열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권태롭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독자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작전들을 꾸리고 그것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꾸리는 모든 과정들이 저희 업의 기쁨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편집자로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들려드리기는 다 모자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최근에 낸 책입니다. 에세이 만드는 법, 더 많은 독자를 상상하는 편집자의 모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네, 저를 초대해주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문학자료실에 있고요. 절찬리 대출 중입니다. 하지만 혹시 대출 승본을 기다리기가 힘드시다면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 있으니까요.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요. 서점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우리에게 이토록 재미있고 많은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무려 우리로 대출을 해주는 놀라운 곳이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한테 정말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있는 기지가 됐던 가지고 있던 곳에서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